도시전설이란 현대사회에서 구전으로 퍼져나가는 괴소문을 가리킨다. 심령현상, 미확인 생물체, 외계인, 초자연현상, 미해결 사건, 음모론 대부분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근거 없는 소문이며 뿌리를 파보면 시시껄렁한 잡담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도시전설 해체센터 데모로 맛보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픽션이며 등장하는 단체명, 회사명, 인명들은 가공의 명칭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다 가짜입니다. 현실과 뭔가 비슷한 뭔가가 뭐야? 어? 뭔가 있어. 더빙이 없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소리에 전화 목소리 한 핏이 숨어요. 그래픽은 좋은데? (3일) 전. 아 이거 마우스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없나? 좀 거슬리네. 괴현상이 고민이라면 도시전설 해체센터. 약간 그건 같은데? 그 보이는 여고생 그런 느낌? 여기 맞나? 여기가 도시전설 해체센터인가요? 누구? 센터에 무슨 용무로 왔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상한 게 보여요. 혹시 그걸 해결해 주실 수는 있을까요? 센터는 이 건물 지하 4층이야. 안녕하십니까? 여기선 고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이거 등장인물 목소리가 왜 있는 거지 대체? 소리 사운드 세팅에? 아, 저는 오늘 쉴라고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쇼핑 중에 포스터를 보고 의뢰를 하셨고, 어떻게 알아?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당신 시선은 제 뒤쪽을 향하고 있군요. 보이시는 거죠? 천암비씨. 맞아요. 어떻게 제 이름까지? 제게도 있거든요. 당신처럼 신비로운 힘이. 저는 이곳 센터장을 맡고 있는 빈차하입니다. 빈차하? 중국 이름 같네. 우선 당신에게 보이는 게 뭔지 특정하겠습니다. 특정이요? 이걸 쓰면 뚜렷해질 겁니다. 도시전설 해체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잠깐만, 설마 데모인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데모긴 한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 그쵸? 게임 플레이가 뭔가 있어야지. 이 안경은 뭐죠? 센터장님 뒤에 있는 유령의 모습이 무척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말했잖습니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요. 한빛씨에게 보이는 그것 말이죠. 흔히 우리가 유령이라 부르는 망자의 영혼은 아닙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염시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모든 장소엔 거기에 존재했던 사람이나 물건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만 그 흔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죠. 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그곳에 있던 사람이나 물건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정체가 뭐든 더 잘 보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특수한 안경을 쓰고도 초점이 맞았다는 건
당신이 염시 능력의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염시라는 능력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생각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 도시전설 해체센터는 일반 경찰은 대응하지 못할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괴현상 탐정사무소입니다. 만약 의뢰하시겠다면 당신의 염시도 해결해드리죠. 그럼 제게 보이는 저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시 앉으시겠어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그만. 감사합니다. 뭐야? 아야! 어이쿠, 왜요? 뭔데요? 이건 앉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저주받은 의자입니다. 그런 걸 왜 가져와? 그런 거에 왜 앉으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저주받은 의자. 아, 진짜야? 진짜 아니면 농담이야? 연구 목적으로 가져다둔 물건이었는데 이걸 어쩌죠? 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미 앉아버렸으니 무슨 수든 써야겠죠. 안 그러면 죽거든요. 한빛 씨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드리죠. 아, 네. 이 의자의 연구 결과를 기록한 자료가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제 다리가 이렇다 보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 결과 자료 말이죠? 그것만 찾으면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찾을게요. 제가 꼭 찾을게요. 제 몸이 이렇다 보니 도와드릴 순 없습니다만 자료는 이 방 안에 있습니다. 발견하면 제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알겠어요. 자료를 꼭 찾을게요. 이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같은데? 의자를 살펴본다. 응접용 의자가 아니었구나. 근데 왜 응접용 의자처럼 앉으면 죽으면 의자를 이렇게 죽는 의자를 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둔 걸까? 이 사페놈. 괜히 저런 의자에 앉아서 이게 무슨 고생이랑. 애초에 왜 이런 데 놔둔 건데. 이렇게 본 거구나. 아, 횡스크롤이네요? 뭘 찾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자료를 찾아본다. 유. 물음표가 뭐지? 이게 뭘 찾아야 되는 건지. 아, 이게 선택지가 추가가 되네요? 자료를 찾아본다. 송석하, 김택규, 촌진태, 미즈키 시게루, 민속학? 이게 다 무슨 책이람? 추가가 됐나? 아, 없고. 빨간 마스크의 발자취, 도플갱어란 무엇인가? 연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자료를 찾아본다. 아, 이 책엔 표시가 되어 있네. 뱀의 위험성, 독사의 출혈독은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육 등의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이건 도시전설과는 관계없잖아. 이런 책이 왜 꽂혀있담? 소리를 조금만 더 줄여야 되겠는데 이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쪽은 의학서적인가? 우울증에 의한 억압과 해방, 정신분열, 이렇게 맞서라. 어려워 보이네. 관련 없을 것 같아. 자료를 찾아본다. 행복해지는 법, 마음을 휘어잡는 기술, 오컬트 그레이트 리셋? 책은 수두룩하게 꽂혀있지만 연구 결과 자료 같은 건 안 보여. 일단 센터장님에게 확인해보자. 센터장님에게 확인하자.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됨? 아, 못 나가네.
일단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요? 상황을 살핀다. 센터장님, 왜 그러시죠? 제 안색이 어떤가요? 왠지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이 방은 어두우니까 오히려 적당히 창백해서 보기 좋아요. 뭐야? 책장에는 수상한 제목의 책만 잔뜩 있고 연구 결과 자료는 안 보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드렸던 안경을 쓰고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 평소보다 유령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제가 기억한다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늦진 말아야 할 텐데요. 늦게 찾으면 난 그냥 죽는 거야. 제가 안경을 쓸게요. 염시인지 뭔지를 자료를 찾아볼게요. Z. 에잇, 모르겠다. 아참. 으이, 정말이잖아. 여기에도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의 흔적이랬나? 그게 있어. 지금까진 어렴풋이 보였는데 이젠 뚜렷하게 보여. 무섭지만 저 그림자 주변을 살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 몰라. 좋아, 해보자. 이게 뭐지? 역시 센터장님 뒤에 유령이 있어. 조종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잖아. 안경을 쓴 상태로 말을 걸 수 없나봐. 안경을 벗고 말을 걸어보자. 뭐요? 새로 새로운 게 추가되진 않았네. 이 일렁이는 유령 같은 게 건드리는 채 종이 같은 게 끼워져 있어. 이게 연구 결과 자료일까? 센터장님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연구자료 획득. 딴 데는 뭐 없나? 이 끝이야? 두 명밖에 없어? 귀신이? 아마 이것 같아요. 오호라, 훌륭한데요. 역시 당신 능력은 제 능력과 닮았어요. 보이는군요. 해결되었나? 이제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주가 풀리나요? 모릅니다. 네? 자료엔 저주를 푸는 방법은 적혀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 저주에 걸린 사람은 모두 하반신부터 괴사가 진행됐다는군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도 저주에 걸렸나? 괴사? 그게 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썩는다는 말입니다. 썩어요? 죽음을 부르는 저주. 그럼 어떻게 해야? 난 어쩌지? 그 의자에 앉은 건 한빛이잖아요. 앉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나요? 네? 그러고 보니 앉았을 때 엉덩이가 아팠어요. 아하. 그럼 의자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순간 아하, 그러면 상처 부위를 살펴볼까요? 이런 줄 알았네. 저주의 정체에 관한 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펴볼게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의자를 살펴보자. 보자. 기억을 떠올린다? 앉았을 때 쿡 찌르는 통증을 느꼈는데 이 의자 낡아서 군데군데 거스러미가 일었어. 이 거스러미에 엉덩이를 찔렸던 걸까? 일단 이것도 센터장님에게 말하자. 거스러미에 찔렸나? 아니 이거 의자 저주받은 거 맞아? 생각났어요.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에 통증이 있었어요. 낡은 의자니까 나무 거스러미에 찔렸다고 생각했는데 아하, 별 도움 안 되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캠도 안 켜고 가지무침 게임 아침에 킨다고? 캠 킬게요. 잠시만요.
갱킬게요. 안 씻긴 했는데. 공포게임 월드컵 해주세요. 공포게임 월드컵이 무슨 소리지? 어? 죄송한데 캠을 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AI가 안됨. 그 크로마키가 안됨. 자동 크로마키가 왜 안되지? 공포게임이나 월드컵 해주세요. 아, 월드컵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잠시만요. 이거 맛보기 좀 하고. 아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나쁘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스토리 게임 좀 흥미로운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주에 걸려 죽는 거예요?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귀중한 경험이니까 즐기는 게 어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한빛이 가설을 세워볼까요? 가설이요? 막연하게 모은 정보를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추리 느낌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여기 리뷰에서. 한빛씨,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를 말해보실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은 하반신부터 썩기 시작했다. 제 엉덩이가 나무 거스러미에 찔렸다.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차아가? 두 가지 정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비교해 가장 가능성이 큰 하나를 도출해보세요.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수집한 정보로 가능성들을 비교하고 하나를 도출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빡대가리라고. 도출이 무슨 뜻인데? 조금 어렵지만 잠시 생각해 볼게요. X. 저주를 풀 방법을 생각해보자.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 죽음을 부르는 저주, 거스름이에 찔렸나? 그런데 대체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센터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하반신부터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의자에 앉으면 저주에 걸리고 하반신부터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지만 당신은 의자에 앉았을 때 뭔가를 느꼈죠. 아! 의자에 앉는 판정이 안 된 건가? 거스름이에 찔려가지고? 앉기 직전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나무 거스러미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 통증은 착각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측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큰 걸 선택해서 가설을 세워볼까요? 알겠어요. 의자에 뭐야? 약간 추리 부분도 좀 제대로인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의자에 땡땡에 앉는 부분, 원념이 깃들어 있을 등판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그 사이에 이르는 독바늘이 다리에 앉는 부분에 앉는 부분에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이거 아님? 있을지도? 있을...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이 있을지도? 아닌데? 의자에 앉는 부분에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이 아닌데 이거? 닫기. 어떻게 지워? 얘를
일단 이걸로 바꾸고 얘를 이걸로 하고 뭐지? 의자에 앉는 이거 그냥 없애도 되는 건가? 아, 못 없애는데? 의자에 앉는 부분에 원념이 깃들어 있을 엉덩이 찌르는 이건가? 원념이 깃들어 있을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앉는 부분에 숨어 있을 공간이 있을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이 몰라, 가설 세워 일단. 의자에 앉는 부분에 원념이 깃들어 있을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정말 그럴까? 앉는 순간에 뭔가가 쿡 찔리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센터장님은 이 의자에 앉은 사람은 모두 하반신부터 썩었다고 말했었어. 다시 생각해보자.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 이거 의자에 앉는 부분에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이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굿! 의사에 앉는 부분에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이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어쩌면 모두 같은 부위가 썩었다면 역시 독 때문일까? 그리고 내가 거스름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바늘이지 않았을까? 아하, 제법 그럴듯한 가설을 생각해내신 모양이군요. 증거, 의자에 앉는 부분 획득. 의자에 앉는 부분에 무슨 장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가설 다음에 필요한 건 검증이죠.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만약 한빛씨의 가설이 맞다면 의자에 어떤 장치가 있을 겁니다. 당장 의자를 살펴보고 올게요. 헛? 자세히 살펴본다. 앉는 부분 뒤에 덮개 같은 게 있어. 만약 여기에 독성분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해독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라? 안 빠지네. 뭐야? 뭐야? 힘이 좀 센가? 뭐 어떻게 의자를 저걸 어떻게 부순 거지? 한빛씨. 아라니스 센터장님, 당장 독을 조사해주세요. 어쩌죠. 진짜 저주받는 의자는 맞지만 사실 이젠 독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부수다니. 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진짜 저주에 걸려 죽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야, 독에 찔려서 중독돼서 괴사하는 거면은 저주가 아니지 않아? 근데 진짜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 당신이 의자를 부수는 바람에 얘기가 달라졌어요. 저주받은 의자가 부서질 줄은 몰랐습니다. 에? 아무래도 변상해 주셔야겠는데요? 이 사기꾼 같은데 이거? 비꾼인데? 네? 죄송해요. 연구용으로 빌린 의자라서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1억 원 정도 들겠군요. 기꾼이잖아 이거는. 미친 기꾼이잖아. 돈 벌려고. 그렇게 비싸다고요? 1억이요? 하지만 제 주의가 부족했던 탓도 있으니 우리 조사원으로 일해서 번 급여로 수리비를 갚고. 그게 무슨... 변제가 완료된 후에 당신의 의뢰를 받기로 하죠. 그걸 어느 세월에 전부... 당신은 염시라는 특수 스킬을 가진 조사원입니다. 그러니 수당을 더 얹어드리죠. 당신의 염시 능력으로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조사 업무를 거들어주세요. 못해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만. 020 X400 X404 구신대학교 정보학부 3학년. 주소는... 잠깐만요. 제 휴대폰 전화를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다니는 대학까지. 저에게도 신비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천리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찾아서 빛을 받아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저는 당신과 싸울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료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네, 제가 정말로 큰 때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쩌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받으세요, 한빛씨. 이건 수첩인가요? 맞아요. 여기에 조사 내용을 메모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수첩을 펴보세요. 네. 인물 관계도. 일단 펼치긴 했는데요. 한 사건에 얽힌 인간관계는 대부분 복잡할 때가 많죠. 만난 사람들의 특징과 관계를 수첩에 적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야, 벌써 업무 오리엔테이션이야? 지금 바로 수첩을 작성해 보시겠어요? 뭘 적어야 하죠? 일단은 저에 대해서 먼저 적으면 어떨까요? 아, 이거 기꾼 같은데? 기꾼인데 약간 그 플러팅도 하는 기꾼. 알겠어요. 센터장님의 특징이라면 다리가 없어. 나랑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능력이었더라? 천리안. 맞아, 모든 꿰뚫어보는 천리안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여기서 일하게 됐네. 야, 그쵸? 반차하. 특수능력 천리안으로 모든 지역에 뚫어본다.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센터장. 나에게 염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안경을 주었다. 수첩도 주었다. 그런데 온화한 태도로 빛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조금 무섭다. 천한빛. 근데 이게 이름이 번역이 제대로 된 건가? 뭔가 천한빛이라는 게 약간 천한, 정말로 천하다는 그 뜻인가? 천한이라는 게? 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네, 번역이. 사건, 사고에 자주 휘말리는 성실한 여대생. 흐릿하게 유령의 정체가 보이는 것이 고민거리다. 그 문제를 없애고 싶어 도시전설 해체센터를 찾아왔지만 저주받은 의자를 부수는 바람에 큰 빚을 지고 말았다. 빚을 갚기 위해서 센터의 조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게임 괜찮은데 근데 진짜로? 조사원으로서의 업무 시작. 귀엽네. 이모티콘 하나씩 있는 거 귀엽네. 해제는 뭐지? 해체?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챕터인가 보다.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이렇게 가나 보다. 5, 6, 7, 8. 그러니까 8까지 가면 엔딩이 보이는 거고. 도시전설. 오, 지금까지 6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알려진 강력한 저주의 물건이 바로 저주받은 의자야. 데드맨스 체어라고 불리게 되었어. 수첩도 드렸으니 숨도 돌릴 겸 잠시 재미있는 얘기라도 해볼까요? 재밌는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지. 우선은 한빛씨에게 도시전설과 센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죠. 네. 애초에 도시전설이란 다양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그런 이유결을 하기로 세계는 기록의 비밀 계속을 손매다른 그들은 그런 정보를. 저기요, 너무 빨라요. 이 오타쿠 새끼. 1시간 경과 이상입니다. 이제 도시전설을 다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은 갖추신 겁니다. 일단 센터장님의 생기 넘치는 표정과 목소리는 뇌리에 깊게 각인됐어요. 그렇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뇌리에 각인된 그런 제 모습이 한빛씨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해드릴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만 차차하기로 하고 지금 바로 조사에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이번 조사는 당신이 적임이거든요. 아, 이번 의뢰는 도시전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일입니다. 현장 조사는 직원인 제스민이 맡고 있습니다만 이미 위에서 만나셨죠. 그 만두머리 여자분이요? 사람은 각자 특기 분야가 있는 법입니다만 제스민은 섬세한 직업을 성가셔해요. 그런 의미에서 조사 쪽은 한빛씨가 딱 체질입니다. 그런가요? 자세한 얘긴 제스민에게 직접 들으세요. 이번 의뢰에 관한 정보를 이미 전달해뒀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빛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의자값을 다 갚을 때까지 잘 못 나갈게요. 끝인가? 대보? 어? 설마 1챕터까지 데모를 풀어준다고? 아까는 감사했어요. 제 이름은 번거로우니까 자기소개는 됐고 방금 센터장한테 연락 왔어. 천안빛. 편하게 삐이라고 부를게. 천안빛인 빛이니까 빛. 빛? 난 지수민이야. 지수민, 제스민 쉽지? 지수민, 제스민? 왜 그래? 알겠어요, 제스민 씨. 그런데 제스민 씨도 도시전설 현장 조사원이에요. 현장 조사는 네가 하는 거고 난 그냥 운전기사라고 생각하면 돼. 네. 센터장한테 연락 왔다. 이번 의뢰는 도시전설 피해를 막는 거구나. 에? SNS 쪽도 서치해보라고? 벌써 지겹네. 일단 차에 타. 가면서 얘기해줄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이 약간 이 픽셀 쪼가리로 만들어진 게 좀 마음에 드는데? 왜 내가? 내 업무도 아닌데. 죄송해요. 아니야. 뭐든 다 남한테 떠넘기는 센터장 탓이지 뭐. 아무튼 SNS 조사에 대해 설명해줄게. 오케이? 네. 오케이. SNS를 왜 조사하는가 하면 일종의 소문 추적이야. 소문 추적이요? 눈길이 가는 게시글 중에 도시전설에 얽힌 소문 같은 건 없는지, 또 그런 소문이 수상한 방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SNS 조사야. SNS 조사를 통해 소문을 추적한다. 메모까지? 모범생이니? 나머진 실전에서 차차 익히면 될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제스민 씨. 그래. 센터장한테 받은 정보로는 하나라는 여자가 올린 게시글이 불을 땡겼어. 우선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살펴봐 줄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요? 모든 도시전설은 소문에서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소문부터 파헤쳐야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게시글을 골라서 소리내서 읽으면 나도 한마디씩 참견할게. 일단 게시글을 전부 선택해보자. 아무튼 일단 정보가 처음 올라온 것부터 추적하고 괴현상 목격담을 파악해. 알겠어요. 하나, 연매출 10억 컨설턴트. 어떻게 앵두라는 애네 집에 웬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덮치려고 함. 경찰이 오긴 했는데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네. 아주 난리가 났네.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까요? 내용도 있겠지만 계정의 영향이 아닐까? 사진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봐. 이 사진 왠지 낯이 익어요. 네 착각이겠지. 무서웠지만 용기 내서 찍은 사진.
제스민 씨 이것 좀 보세요. 와, 제대로 찍혔네. 유령이에요? 글쎄, 센터장은 그러길 바라겠지만. 경찰도 참 힘든 직업이야. 저도 예전에 경찰한테 어이 털리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쪽은 경찰 대응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네요. 이번 일과 관계없으니까 휙휙 넘어가. 님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도 했으면 경찰은 원래 앞뒤 꽉 막힌 녀석들이 애초에 기대도 하면 안 돼. 사진 찍힌 게 그 남자라고? 와씨 지릴 뻔. 잠깐, 하나라면 한물간 인플루언서잖아. 주작이네. 주작으로 경찰에 신고? 민폐 미쳤다리. 창밖에 일본어 간판은 나만 궁금함? 왜 그러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간판처럼 특징 있는 건 뭐요? 조회수 봐라 저거. 관종이 쓸데없이 경찰 불러놓고 도움이 되네 만에 이딴 거 재밌다고 하는 놈들은 대가리에 못 들었나 한 번씩 깨봐야 돼. 노잼인데 왜 이렇게 날 날림? 경찰이 무슨 니네지 경비원이냐? 내 세금 물어내. 이게 뭐가 재밌어? 네 집 자식인지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 본인 조회수 올리려고 경찰이 이용하던 용서가 안 되네요. 경찰이 무슨 당신 장난감입니까? 이씨 소름 돋네. 다들 열심히 퍼나르는데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냐? 그렇게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 킥킥킥. 안녕하세요. SNS 버즈 뉴스 담당자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 사이트에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앵두라는 애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야? 아니면 원래 있던 거야? 경찰 사진이랑 밑에 사진이랑 찍은 날짜가 다르네. 어? 증거가 없잖아. 패스. 이거 엄청 퍼지고 있는데 저 사진 저대로 놔두고 되는 건가? 네티즌 수사대 빠른 거 보소. 헐 진짜? 내가 쉽게 알려줄 것 같아? 앵두집. 아차차, 키워드에 손이 미끄러져 버렸네. 뭐야? 앵두라면 설마 아는 사람이니? 어쩌면요. 어라? 뭔데?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왠지 몇몇 글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잘 안 보여. 안경을 쓰고 다시 볼까? 뭐야? 글자가 튀어나왔어. 뭐? 무슨 말이야? 제스민 씨, 앵두집이라는 글자가 튀어나왔는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앵두집으로 검색하고 싶단 말이니? 검색하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화면 위쪽에 검색창 보이지? 거기서 검색어를 선택해. 네. 자, 복습. 얼추 조사했으면 검색어와 중요 정보를 찾고 검색어는 검색창에서 선택하면 돼. 그리고 검색된 대상의 타임라인에서 새로운 게시글을 살펴봐. 이게 SNS 조사야. 오케이? 알겠어요. 검색어를 선택해 볼게요. 검색어 앵두집. 딴 거 뭐 있었나? 뭐 튜토리얼이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네티즌 수사대 신평동 앵두집. 헐. 여기 옛날에 교도소 아니었나? 그냥 헛소문인가? 역시 앵두네 집이 맞는 것 같아. 네 친구 집이란 말이니? 네, 아마도요. 그러면 그런 거지. 아마도는 뭐니? 여기라고? 나 여기 알아. 우와 쩐다. 이미지 검색했더니 매종 신평2라는 빌라가 나오네. 아마 확실할 듯. 빌라 이름까지. 제 친구가 사는 빌라가 틀림없어요. 처음 맡은 사건이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지지리도 운 없는 신입이 들어왔네. 센터장님은 이번 조사에 내가 적임이라고 말했는데 설마 이미 알고 한 말이었을까? SNS 조사 종료. 데스민 씨 어떡하죠? 제 친구가. 이번 현장은 그 친구 집이구나. 가는 길은 네가 알지? 네. 야, 보통 요새 대본은 초반 1챕터까지는 풀어주나? 그냥 조작법만 대충 알려주고 뭐 대충 이런 게임이다 라는 것만 알려주고 끝내는 거 아니었어? 1챕터까지 풀리는 것 같네? 어때? 할 수 있겠니? 친구를 도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죠. 제스민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운전기사라니까 그러네.
그랬죠. 운전이랑 허드렛 일은 내가 할게. 대신 조사 같은 건 네가 알아서 해. 조사 열심히 할게요. 앵두의 집. 여기가 신상털리네의 집이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번 안건이 어떤 도시전설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하는 거야. 그것만 알면 원인부터 대체까지 얼추 나오거든. 어떤 도시전설인지 특정한다. 아, 요런 게 재밌어. 어떤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빨간 마스크, 뭐 어떤 도시전설이냐, 어떤 SCP냐, 어떤 괴담이냐, 요런 거를 이제 밝혀내는 게 재밌거든. 하지만 아직은 괴현상의 정체는 물론 목적도 모르잖니?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얘기부터 듣자. 그리고 집안도 조사해서 정보를 모아야 해.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을 조사하란 말이죠? 메모했어요. 인사부터 해 그럼. 앵두야, 괜찮니? 한빛차, 네가 왜 여기 있어?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앵두에 대한. 저기 앵두가 무슨 학부였더라? 몇 가지 물어봐도 돼? 사건 관련 내용을 수첩에 메모하려고 해. 응, 알았어. 박앵두, 23살, 구신대학교 인간사회학부 3학년. 인간사회학부는 뭐야? 진짜 있는 건가? 이곳에 온 이유. 실은 어쩌다 보니까 도시전설 해체센터란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 근데 의뢰인이 앵두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경찰들은 왜 도와주지 않았어? 파출소로 뛰어갔을 때는 얘기도 들어주고 집에도 왔었어. 근데 집이 어지럽혀져 있진 않고 무슨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런지 짧게 둘러보고는 금방 돌아가더라. 너무하네. 그래서 센터로 연락했구나. 응, 맞아. 파출소에 갔을 때 도시전설 해체센터 포스터가 붙여있던 게 생각났거든. 이런 쪽 탐정이라면 믿어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그 포스터는 나도 봤어. 유령을 조사하는 탐정단 맞지? 하나씨가 뭔가를 본 건 확실해. 한피차, 나 좀 도와줄래? 나만 믿어 임마. 안심해 앵두야. 나도 이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 노력해볼게. 이제 신뢰도 떡락하는 소리 들리네. 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무척 안심돼. 한빛차 부탁할게. 응, 내가 도와줄게. 사건에 대하여.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인 사건에 대해 간단히라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그렇게. 아직 머릿속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집에서 뭔가가 불쑥 나왔어.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지만 하나씨가 먼저 알아채고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집 안에 들어왔단 말이니? 문은 잠겨 있었지? 응, 난 문단속은 신경 쓰는 편이라서 그건 확실해. 그런데 어떻게? 너무 무서워. 불쑥 나타낸 존재에 대하여. 불쑥 나타났다는 그거 말인데 어떻게 생겼어?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못 봤어.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시선이 느껴지긴 했었어. 뭐? 여긴 낡은 빌라니까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한피차, 네가 조사해 줄래? 응, 해볼게. 아, 착하긴 하네 한피치가. 아니, 한피치가 착한데? 앵두야, 잠시 괜찮니? 아, 다 박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간다. 처음 뵙겠습니다. 앵두 친구인 천원빛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조사 담당자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앵두 친구였구나. 몰랐어. 괴현상 전문 탐정사무소를 발견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앵두가 말하긴 했는데 정말로 그런 곳이 있었구나. 뭐 아무튼
경찰은 도울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잘 부탁할게. 앵두를 도와줬으면 해. 하나에 대하여. 하나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좋아, 앵두도 하나씨라고 부르거든. 너무 어렵게 대할 필요는 없어. 아, 네, 고맙습니다. 하나씨의 나이와 직업을 여쭈어봐도 될까요? 왠지 경찰 같은데. 김하나, 29살. 학생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취업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어. 또 그 인맥을 이용해 인재 파견 일도 해. 사업 가셨군요. 응? 너도 구대 다니니? 구대? 아, 맞아요. 구신대학교 정보학부 3학년이에요. 후배구나. 갑자기 친근감 느껴지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네. 학연이 여기서? 앵두와는 어떤 관계인지 여쭤도 될까요? 앵두의 지도 교수는 인간사회학부 목상은 교수님이잖니. 나도 그 교수님 지도를 받았으니까 앵두는 내 직속 후배인 셈이지. 내가 취업 컨설팅 일을 하니까 목 교수님이 앵두를 소개해 주셨어.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게 만나서 취업 상담을 해주다가 친해졌어. 아하, 그렇게 알게 된 사이였군요. 대학 동문을 만나서 저도 기뻐요.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상담하렴. 사건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씨가 뭘 봤는지 말씀해주세요. 어젯밤 여기서 앵두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었더라고. 그래서 하룻밤 여기서 자기로 했었어. 간단히 러그에 쿠션만 두고서. 바닥에서 잘 생각이셨어요? 응, 앵두 집이니까 침대는 당연히 앵두가 써야지. 근데 자려고 불을 끈 순간 집안에 우리 말고 또 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뭐니? 불을 끈 순간요? 그럼 그때까진 숨어 있었을까요? 아마 앵두도 그때까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나랑 앵두는 불을 끈 채로 곧장 집에서 나왔어. 그리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앵두에게 이렇게 소리쳤어. 집에 누가 있으니까 경찰 불러! 자세한 목격 정보. 집에서 보신 걸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자세히? 시간은 자정 12시 조금 전이었을 거야. 아무튼 무서웠어. 똑바로 보진 못했지만 인간 같진 않더라. 문을 닫을 때 순간적으로 바닥에서 솟아나듯이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도망쳤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 그림자? 이 그림자가 괴현상이구나. 근데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그걸 모르겠어. 일단 메모해두자. 아, 근데 이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착각 아니야 그냥? 진짜 그래서 경찰도 그냥 왔다가 잠깐 바로 돌아간 거고? 그림자 같은 괴물이 찍힌 이 사진 왠지 남자 형체처럼 보이네요. 이 사진 너무 무섭지 않니? 도망치는 와중에 뒤돌아보면서 찍으신 거예요? 그때 그럴 여유까진 없어서 앵두가 경찰을 부르러 간 사이에 문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서 찍었어.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니까 남자는 사라졌더라고. 네? 사라졌다고요? 응,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 그렇군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아, 받고 이제 조사하면 되겠죠? 잘 돼가. 제스민씨, 평소에 현장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괴현상을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도시전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 도시전설의 윤곽이요? 언제, 누가,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보았는가. 그 정도만 알아도 도시전설의 윤곽 같은 게 보인다나?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센터장이 불쑥 전화를 걸어와. 아마도 천리 아닌가 뭔가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지.
언제 어디서든 천리 안으로. 이거 뭐야? 스토커 아니야? 표정이 왜 그래? 아무튼 현장에서 모은 정보들은 고스란히 센터장에게 전달돼. 네가 여기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모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이제 좀 감이 잡혀? 알겠어요. 제스민 씨는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6개월 조금 안 되나 그럴걸. 도시전설 해체센터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지만 소문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도 오컬트적인 사안의 진위를 파악하는 일? 그런 일은 누가 의뢰하는데요? 정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할 때도 있는데 이번 일은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나 보던데? 일단 잠깐만요. 이러면은 이게 뭐지? 믿음직한 성매 이런 게 뭐지? 아, 제스민 씨에 대해서도 수첩에 적어놔야지. 아, 이거 왼쪽 위에 있는 걸 눌러야지 수첩에 적나 보네. 도시전설 해체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 제스민 씨. 나를 대하는 제스민 씨의 태도는 아주 호의적이다. 호의적이 아니야? 야, 이 정도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한비타, 너 인생을 대체 얼마나 쉽게 살아온 거냐? 무관심하다? 아, 뭐야. 호의적이지 않다고 저게? 저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은 거라고? 아니, 개 친절한데? 설명 다 해주고? 아무래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아, 그래도 기죽지 말자. 앞으로 친해지면 돼. What? 무엇이든지 귀찮아하는 센터 직원. 섬세한 조사는 적설에 많지 않다고 한다. 아니, 왜 싫어하는 거지? 유명한 언니. 하나씨에 대해서 수첩에 적어야지. 현직 취업 컨설턴트인 김하나씨. 앵두와 지도 교수님이 같은 선배니까 나에게는 대학 선배죠. 그래, 맞아. 일면식은 없지만 선배라는 걸 아니까 약간 친근감이 생겨. 학연. 오케이. 아닌데 이거. 친한 친구. 일단 앵두에 관한 것도 수첩에 적어두자. 이번 사건의 현장에 거주하는 박앵두. 앵두는 나의 친구야. 맞아,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내 친구. 친구가 맞나 보다.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예쁘장한 여대생. 앵두가 학생증을 잃어버려 곤란했을 때 내가 염시를 써서 찾은 일을 계기로 친구가 되었다. 정리정돈에 엄격해서 무엇이든 사용 후에는 제자리에 놀려놓지 않으면 앵두에게 혼난다. 난 거들 생각 없어. 알았어요. 그럼 말 걸지 마세요. 뭐지 이거? 살펴본다? 큰 특징 없는 평범한 문이네. 열쇠랑 걸쇠는 튼튼해 보이고. 아, 좀 비켜. 거두징 없으면 좀 비켜요. 이거 좀 찾아볼게. 살펴본다. 여기는 욕실이구나. 침대 밑은 옷상자나 다른 짐으로 가득하네. 사람 한 명 정도는 들어가려나? 선반은 책이랑 소품으로 가득해. 선반 위쪽에는 택배 상자를 쌓아뒀구나. 창문 밖으로 건너편 건물의 간판이 보여. 4층이구나. 안경! 온! 뭐야 너? 으아, 유령이다! 하지만 센터장님 얘기에 따르면 내 능력은 염시이고 과거의 광경을 보는 거니까 이건 유령이 아니야. 이게 유령이 아니면 뭐냐고! 하지만 뭔가 보인다는 건 그게 여기에 있었단 뜻이잖아. 자세히 본다. 무서워. 그림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도 자세히 관찰해야겠지? 뭐지?
사람 형체 같은데 모자? 뭘 쓰고 있네? 딴 건 뭐 없나? 어? 이건 뭐야? 다리? 뭐야, 뭐가 보이잖아. 사람 다리 같은데? 만져본다? 어라? 손으로 만져주진 않나봐. 느낌이 이상해. 이 그림자는 대체 뭘까? 정보가 더 모이면 생각해보자. 저 둘이겠지. 앵두랑 저기 한나가 같이 도망칠 때 있던 그 흔적 아니야? 이러면 이제 상담을 얘한테 하면 되나? 아닌데? 지방령이 보여요. 맞네. 제스민씨, 지방령 같은 게 보여요. 이 안경을 썼을 때 보이는 그림자는 뭘까요? 안 보이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형태가 흐릿해서 무서워요. 보이는데 만질 수도 없고요.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괴물도 대강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유령보단 좀 더 구체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을 지니거나 주장하고. 제가 보는 저건 도대체 뭘까요? 난 모른다니까. 그러네. 네가 생각해야지. 어?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애초에 내가 염시로 보는 건 정체가 뭘까? 유령 같지만 유령은 아니다? 역시 잘 모르겠어. 보이기만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이번에도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저의 도시전설론을 계속해서 뇌리에 각인된 센터장님이 말을 거는 것 같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범위를 좁혀봐요. 머릿속에 센터장님이 말을 거니까 느낌이 이상해. 근데 왠지 센터장님의 똑똑함까지 나한테 옮겨붙은 것 같아. 나도 덩달아 똑똑해졌나? 잘 됐군요. 센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빛씨가 염시로 보는 건 그 장소에 남아있는 기억, 즉 과거의 광경입니다. 누군가 거기서 했던 일을 엿볼 수 있다는 뜻? 그럼 내가 현관에서 본 다리 모양 그림자는 하나씨가 앵두씨를 데리고 도망쳤을 때의 기억일지도. 하나씨가 앵두를 데리고 도망쳤을 때의 기억일지도? 그럼 정말로 나한테 과거의 광경이 조금 보이는 거네. 앵두가 느꼈던 시선, 그리고 하나씨가 봤던 것, 그리고 내가 염시로 본 것,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진 않아. 사람들의 얘기와 내가 염시로 본 걸 종합하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현관에 있던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자. 좋아,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불쑥 나타난 수수께끼의 존재. 목격자가 한 명뿐이라면 착각으로 치부하겠지만 앵두도 시선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머릿속에 센터장님이 또 말을 거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범위를 좁혀봐요. 이 그림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래, 그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궁금하긴 해. 일단 그걸 생각해보자. 그림자는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을지도? 좋아, 일단은 집에 어떻게 들어왔을지 생각해보자. 정체가 인간이든 유령이든 시작은 거기부터야. 인간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들여다본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욕실이네.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은 없어 보여. 이왕 조사하는 거니까 사진은 꼼꼼히 찍어두자. 더 자세히 본다. 어라?
이제 보니 변기 덮개가 올라가 있네? 어? 그러게? 여자 2명이 사는 집인데 변기 덮개가 왜 올라가 있지? 변기 시트도? 앵두는 이런 거 엄청 신경 쓰는 타입으로 하는데. 일단 원래대로 해두자. 어? 이상해. 앵두는 평소 문단속에 신경 썼다고 했어. 앵두는 나랑 다르게 조심성이 많으니까. 깜빡하고 안 잠갔을 리는 없어. 일단 여기도 사진을 찍어두자. 여기 어디에 숨겨진 구멍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나. 하지만 내가 들어가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남자도 거뜬히 숨겠는걸? 일단 여기도 사진으로 찍어두자.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높이까지도 거뜬히 올라올 수는 있겠어. 경찰관은 뭐라고 말했는지도 일단 들어두자. 경찰은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보자고? 하나씨 잠시 괜찮을까요? 오?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씨가 본 것. 하나씨가 봤다는 게 혹시 지방령처럼 흐릿한 아지랑이 같지만 존재감은 느껴지는 그런 그림자는 아니었나요? 어? 아니에요. 이상한 질문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로 관종짓 만난다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 역시 하나씨는 헛것을 보거나 거짓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씨가 본 건 확실히 이 집에 존재했어요.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 사건은 네게 맡길게. 넵. 침입자에 대하여. 경찰관은 창문 침입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요? 아, 그 사람들 태도가 너무 별로라서 난 도중부터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 그래도 앵두는 제대로 들었을 거야. 알겠어요. 혹시 무슨 소리는 안 났나요? 딱히 못 들었어. 그래, 넌 아까부터 계속 이 집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지? 뭔가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잠깐 보여줄래? 네? 물론이죠. 고마워. 한 장씩 꼼꼼히 확인하네.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는 걸까? 아, 이 사진 언제 찍은 거니? 변기 덮개가 올라가 있잖아. 앵두한테 한마디 들을걸? 걔는 이런 거에 예민하거든. 아, 네, 조심할게요. 덮개도 시트도 내가 올리진 않았지만 뭐 상관없나? 더 뭐 없죠? 오케이. 그림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려면 그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조사해야 할 것 같아. 불쑥 나타났다곤 했지만 혹시 어떻게 들어왔는지 짐작가? 그건 잘 모르겠어. 예전에 무서운 일을 겪어서 그 후로 문단속은 신경 써왔는데 정말로 불쑥 어디선가 솟아나는 느낌이었어. 침입자에 대하여. 경찰관은 창문 침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니? 나도 그걸 물어보긴 했는데 창문이나 베란다에 딱히 침입 흔적은 없대. 더구나 여긴 4층인데다 밖은 통행도 많고 심야까지 하는 가게도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작대. 하긴 그렇겠네. 창문 침입 가능성 없음. 조사 잘 부탁해. 너만 믿을게. 아니, 윗집 아저씨일 수도 있잖아. 윗집 청년, 아랫집 청년. 왜 꼭 1층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 뭐지? 앵두랑 하나씩 얘긴 다 들었고 하나 못 들었는데? 집도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어때? 어떤 도시전설인지 특정할 수 있겠니? 네? 그게 말이죠. 이거 왜 하는 거야 계속 이거는? 하긴 우리가 뭘 알겠니? 조금만 기다려봐.
무슨 마법인지 몰라도 이때쯤이면 센터장이 전화를 걸어오거든. 이 착신음은... 거봐, 전화 왔잖아. 네? 제 전화가? 얼른 받아봐. 네! 여보세요? 한빛입니다. 네, 차입니다. 한빛씨 수고가 많으시군요. 센터장님. 뭐가 그렇게 깍듯해? 편하게 해, 편하게. 네, 센터장 님. 여러분의 조사 덕분에 이번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보이는군요. 슬슬 어떤 도시 전설인지 특정해 볼까요? 네? 특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시 전설의 수는 그야말로 방대합니다. 한패씨도 센터에 보관된 자료 중 일부는 보셨죠? 이번에 일어난 현상과 들어맞는 도시 전설을 그 자료 중에서 찾는 작업. 그것이 바로 특정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특정은 왜 해야 하나요? 도시 전설에는 몇 가지 경향이 있답니다. 우연히 만난 인간에게 스토킹 당하는 내용의 도시 전설도 적지 않죠. 만약 이번 사건이 그 경우라면 앵두가 또 공격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도시 전설인지 확실하기 위해서라도 특정이 필요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장 특정을 시작할까요? 빠라리라라따띠따따. 오! 애니메이션 뭐죠?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조속한 해결을 원하실 테니 지금부터 시작할 특정 작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빛씨, 제가 전화로 하는 말을 다른 분들께 전달해주세요. 호난이네?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 전화 너머 목소리지만 센터장님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할 특정 작업은 현장에서 일어난 기이하고 괴상한 장부를 우리 도시전설의 채센터의 자료와 대조하여 어떤 도시전설과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특정만 하면 앞으로 대응 방법도 정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아직 보고도 안 했는데 조사 내용을 아세요? 제게는 천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 내용은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센터장님의 존재가 제일 기괴해. 자, 일단 이번 사건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앵두씨와 하나씨, 두 분은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하셨죠? 맞아요. 두 분이 목격한 수상한 사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했느냐겠죠. SNS에서 사진도 올라왔었는데요. 설마 조작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종종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봤다고 착각하거나 굳게 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분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 한빛씨, 당신은 이미 필요한 정보를 모으셨죠. 염시 능력으로요. 네, 아마도요. 자, 한빛씨, 염시로 수집한 정보를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형체를 보았다. 이름을 본 건 아니죠. 앵두가 느낀 시선과 기척은 하나씨가 봤던 것과 같은 존재가 틀림없어요. 그게 사람인지 괴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역시 그 집엔 실제로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Great! 증언과 염시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문의 존재를 인식하셨군요. 이로써 거기에 뭔가가 존재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손? 이건가? 이제 그 사람 형체가 대체 뭐였는지 생각해 볼까요?
한빛씨, 그 사람 형체가 앵두씨의 집에 정말로 있었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었을 텐데 신경 쓰이는 곳은 없던가요? 염시로 본 그림자 말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당신은 조사 중에 흔적을 발견했잖아요. 천리안으로 이미 보셨다면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저를 너무 편리하게만 쓰려 하시네요. 이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빛씨. 앵두씨의 집에서 나타났던 사람 형체는 어디에 흔적을 남겼죠? 욕실. 욕실을 갔을 때 살짝 위화감이 있긴 했어요. 오라, 대단해요. 욕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화감이 있었죠? 변기. 어쩌면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던 거요? 앵두는 평소에 덮개랑 시트를 꼭 내려둬요. 그러니까 앵두가 그랬을 리는 없어요. Great, excellent. 사실 문제는 올라간 변기 시트가 아니라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성별입니다. 집주인이 평소 그걸 신경 썼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즉 두 분 이외에 그곳에 있었던 자의 성별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바로 서서 싸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죠? 변기 덮개가 무슨 상관인데요? 한빛씨는 여성분이라서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변기 커버를 다 올리고 서서 싼답니다. 사람 형체의 정체 모를 존재가 목격됐고 평소 집주인의 행동과는 다르게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즉 그 사람 형체의 성별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그 존재가 화장실을 썼다는 말씀이세요? 괴현상의 행동 패턴은 예측 불가합니다.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번 도시전설의 특징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센터장님, 혹시 지금 즐거우세요? 하지만 한빛씨,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아, 알겠어요. 집안에 나타난 남자 모습의 사람 형체, 이게 언제 어디서 나타났냐가 중요한데 앵두는 그게 불쑥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괴현상과 장소는 한 세트입니다. 물리적 장소가 발생의 필수 조건이죠. 자, 한빛씨, 네. 괴현상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합니까? 하나씨. 하나씨예요. 잠자리에 들렸는데 그걸 봤다고 했어요. 네, 그랬죠. 앵두씨의 집의 침대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씨는 바닥에 대충 자리를 깔고 자려고 했죠. 자, 한빛씨, 이때 하나씨는 남자가 어디에 있는 모습을 목격했죠? 오, 야, 침대 밑에 있었다고? 아니, 개 무서울 것 같은데? 딱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침대 밑에 남자가 이러고 있는 걸 봤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아, 개 무섭네. 하나씨가 바닥에서 잤다면 침대 밑이 보일 눈높이에요. 브릴리언트. 맞습니다. 하나씨는 침대 밑에 숨은 남자를 목격한 겁니다. 아, 재밌다.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도시 전설은 침대 밑에 남자가 있겠군요. 득점. 침대 밑에 남자. 굉장히 유명한 도시 전설이죠. 침대 밑에 남자. 아, 그 도시 전설은 나도 알아. 도끼나 손도끼 같은 흉기를 들고 침대 밑에 숨어있는 남자 얘기잖아. 정말요? 네, 무척 유명한 도시 전설이죠.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도시 전설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고
작업원이 뭔가 들고 있었어. 도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센터장님 어떡하죠?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든 대책을 세워야. 아, 그게 말입니다. 이 도시전설은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 왜? 그러니까 나도 이런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침대 밑에 괴물이 있으면 어떡하지? 침대 밑에 뭔가 사람이 살인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 침대 밑에 그냥 다 쑤셔 넣으면 돼. 뭐든 간에. 이제 안 쓰는 상자, 안 쓰는 뭐 신발 상자 그런 거 그냥 다 쑤셔 넣으면은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안심이 됨. 사례를 보면 처음 출연한 후엔 다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표정을 바꾸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괴현상의 매력이죠. 매력이요? 앵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아무 방법이 없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빛 씨는 일단 센터로 돌아오세요. 당신에게 부탁할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에? 하지만 오늘 또 나타나면 어떡하자고요? 한빛 씨, 뭔가 착각하시나 보군요. 우리 도시전설 해체센터는 어디까지나 도시전설을 조사하는 탐정 조직입니다.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할 법한 일은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하네요. 저는 앵두를 지키고 싶은데. 한빛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사정이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돌아가도 돼. 그렇지만 하나씨, 한빛아, 난 어쩌면 좋지. 앵두야, 걱정 마. 우리 집이 여기서 전철 한 정거장 거리잖니. 무슨 일이 생기면 냉큼 달려올 테니까 앵두는 걱정하지 마. 아, 얘 좀 이상한데 하나 이거 얘 앵두를 짝사랑하는 레즈비언 아니야 이거? 왜냐면 모든 목격담이 다 하나한테서 왔어. 앵두는 본 적이 없어. 앵두는 그냥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그냥 하나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야! 너 집에 뭔가 괴물이 있잖아! 이래가지고 빨리 나와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해가지고 한 거지. 앵두는 본 게 없어. 그냥 시선만 느꼈다 이거지. 근데 그 시선도 사실 하나가 설치한 몰래카메라거나 뭐 그런 걸 수 있어. 이거 하나가 의심스러운데요? 앵두야, 이거 받아줘.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편지인데 힘들거나 불안할 때 읽으면 조금 안심될 거야. 고마워. 나중에 읽어볼게.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앵두야, 푹 쉬어. 아, 하나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오 마이 갓. 이러면 문단속은 완벽하겠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람? 한빛아, 도와줘. 깜짝이야. 누가 전화를 했지? 하나씨. 네네. 하나씨, 어제랑 오늘은 감사했어요. 저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네? 아니요. 하나씨도 일 때문에 바쁜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무서운 거 나올 것 같은데? 문단속은 단단히 했어요. 네, 베란다랑 현관문도요. 걸쇠도 걸었어요. 네, 하나씨도 오늘은 이만 주무세요. 오씨. 이번엔 뭐지? 오 마이 갓, 진짜였단 말이야? 이튿날. 아니, 하나가 범인이 아니었다고? 제스민 씨 큰일이에요.
그 현상이 또 발생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야? 앵두한테 연락이라도 왔어? 아니요, 앵두랑은 연락이 안 돼요. 대신 오늘 아침에 하나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앵두가 큰일이 당한 것 같대요. 자세한 얘기 오면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 뭐라고? 전화로 말 못할 만큼 일이 심각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SNS에 앵두랑 하나씨 얘기가 또 마구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앵두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라는 건데 SNS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 어제도 말했다시피 도시전설은 소문에서 탄생하거든. 침대 밑에 남자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지도 몰라. 지난번처럼 SNS에서 정보를 모으자. 네, 알겠어요. 정보를 모아볼게요. 참, 센터장이 보낸 메시지가 있어. 김하나씨 계정부터 조사하고 이미 보고 있구나. 일단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자. 그리고 또 왜 또 SNS가 들끓는지도 확인하고. 알겠지? 잘 부탁할게. 알겠어요. 저의 소중한 친구인 앵두가 습격당했습니다. 경찰에선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저희 사생활을 파헤치는 분들 제발. 아니 사진에 이런 걸 올리니까 이제 장난치는구나 싶지. 두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어요. 왠지 사건보다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긴 해. 걔들이 사생활을 어디까지 캔지 확인해둘 필요는 있겠어. 그리고 이 사진은 뭘까요? 난 모르지. 예전에 찍었던 사진 아닐까? 굳이 이럴 때 이걸 꺼내는 심리는 뭐람? 그니까. 이왕 신상이 밝혀진 김에 세게 나가는 건가? 그래도 지금은 일단 안전하다는 거겠죠? 앵두야 괜찮니? 어디에 산지 알려있다가 빈집털이 당한 사람 있지 않나? 맞아, 여자 혼자 산 집이란 걸 알면 더 불안아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나라면 설마 그 하나? 아직도 이러고 있냐? 자기가 끝물인 거 알고 필사적이네. 뭐지? 하나? 그럭저럭 유명하니까 뭐 이런 반응은 좀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로그인했어요. 두 사람도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이거 저번에 욕 쓰던 사람 아닌가? 이 프로필? 이 사람도 모르나 보네. 딱 그 정도 인지도인 거지. 하나씨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높네요. 안경은 반응 없니? 하나가 하나 5S 맞지? 어? 하나 5S? 맞아. 이 계정명으로 활동할 때 유명했었어. 하나씨는 하나 5S란 계정명으로 활동했었군요.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앵두 존예네. 주변 사람 노출시키네. 이거 아마 박앵두일걸? 급기야 성까지? 이건 안 좋은데. 일단은 이건 뭐지? 이거부터 알아볼까요? 제스민씨, 하나 5S를 조사해봐야겠어요. 하나씨의 과거 계정을? 그렇게 해. 뭐라도 나오면 좋겠네. 그리고 여기로 박앵두 성까지 SNS에 노출되니까 더 걱정돼요. 이상한 뜬소문이 뻗어나가면 어떡하죠? 이쪽으로도 검색해봐야겠는걸. 애초에 왜 이렇게 불이 붙은 건지 소문의 출처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네,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요. 다른 건 뭐 없죠? 다 본 것 같은데? 하나 5S 시절부터 아는 사람이라거나.
저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팀 뺀 애들이 꼭 있다니까. 아, 다 본 것 같네요. 일단 하나 5S. 역시 지금 난리난 하나가 그 하나 5S 맞지? 옛날에 부튜브에서 엄청 봤는데. 부튜브? 하나씨는 부튜브에도 영상을 올리면서 열심히 활동했었어. 지금은 취업 컨설팅인가 뭔가 사업한다는데 본명으로 돌아왔네. 지금 하는 일로 이어진 거군요. 언제부턴가 영상도 안 올리더라고. 난 그대로 흥미를 잃었지만 계속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 하나씨는 TV에도 출연했군요. 아 맞아, 정보 프로그램 패널로도 출연했을걸? 전직 인플루언서. 전 파워 인플루언서 현 취업 컨설팅 기업 대표인 하나가 말하는 이 시대의 취업 활동이란? 뭐야 이거? 옛날 기사를 퍼온 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올리네. 부럽다. 나도 사양하고 싶어. 관심 끌려고 주작? 정말이에요? 하나 5S 단독 영상도 있지만 다른 멤버랑 함께 기획해서 올린 영상도 있었거든. 그 중에 몇 개는 주작이 있긴 했어. 뭐 철없는 대학생들끼리 그럴 수 있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하나씨는 대화 스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똑똑한 것 같고. 멘탈도 보통은 아니겠지. 끝이야? 이 사람은 같은 대학 사람인가? 앵두의 개인정보를 왜 자꾸 언급하지? 별의별 인간이 다 있지만 앞일 생각 안 하고 호기심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 앵두 부계 좌표? 앵두 부계? 제스민씨, 부계가 뭐예요? 비밀 계정이란 뜻이야. 아무도 못 알아보게 익명으로 비밀스러운 사진이나 글을. What? 잠깐만. 앵두 온리팬즈? 앵두가 그랬다고요? 이건 조회수 높은 글이 되겠는걸? 아 잠깐. 에이트 알바? 잠깐만. 볼륨 서티. 진짜 앵두의 계정이 맞다면 조사해봐야겠어요. 앵두의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썩 넣기진 않지만 화제의 흐름을 쫓아가는 건 좋다고 봐. 네. 하지만 이름만으로 검색 결과를 좁히기는 쉽지 않겠어. 앵두랑 연관된 키워드를 좀 더 찾아보면 어떨까? 알겠어요. 악앵두 이렇게 쳐야 되나? 뭐지? 왜 안 나오지? 데이트 알바? 어이쿠, 또 누가 장작을 툭툭 던져놨네. 삔, 앵두는 네 친구잖아. 뭐 들을 말 없니? 없어요. 빨리 앵두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데이트 알바를 하고 있었다고? 이런. What? 온리팬즈가 아니었다고? 아니 차라리 온리팬즈를 하지 데이트 알바는 위즈하라였어? 블룸 서티에서 아주 대놓고 홍보하고 있었는데 데이트 알바녀 같은 건 진짜 안물 안궁이다. 앵두야. 뭐 이런 건 교과서적인 샘플이 있고 그걸 따라하면 그만이라서 뒤로 갈수록 진입장벽이 낮아지지. 아니 왜 이런 짓을. 그럼 범인은 예전 알바 상대네. 그러고 보니 앵두가 스토킹 당한 적이 있댔어요. 그쪽도 가능성 있어. 솔직히 저거 하는데 뭐 어쩌라고. 내 친구는 연예인이랑 하면서 완전 개꿀이던데? 꿀빨았으면 됐지 뭐. 여자보단 브로커가 더 많이 벌더라. 아저씨들한테 여자는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데이트 알바는 개인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선해주는 사람도 있군요. 뭐든 다 돈벌이가 된 세상이라잖니. 다들 참 열심히들 산다니까. 아,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가?
난 하나가 좋던데 연상녀 취향이라. 단독. 뭐지 이거? 일단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지는 알겠어.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괴현상이 생겨난 계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 네, 이 흐름을 어떻게든 막을 방법은 없을까? 종료. 빛, 뭐해? 저도 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앵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요. 응? 그런 거 올려봤자 불에 기름 붓는 격일걸? 그리고 너 뭐 돼? 너 팔로워 좀 많아? 그치만 앵두가 너무 고통받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넌 모든 경험으로 깨닫는 타입인가 보구나. 너의 정의감?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앞일을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져.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아무튼 SNS 정보 수집은 여기까지 하고 현장에 갈 준비해. 알겠어요. 가고 있던 거 아니었어, 현장에? 현장에 가고 있던 거 아니었나? 자, 현장으로 가자. 네! 앵두 뭐라고? 앵두한테 스토커나 예전 일에 관한 이것저것 물어볼게요. 근데 지금 걔 멘탈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 캐물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그 얘기도 어디까지나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말을 잘 골라야 할 거야. 뭐 걔한테 미움받고 싶으면 그래도 되겠지만. 그러네요. 주의할게요. 앵두의 집. 아니야, 근데 데모가 엄청 길다. 왜 이렇게 기냐? 앵두야, 괜찮니? 한피차,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 일단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어제 너와 함께 있었더라면 이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어. 한피차, 나 너무 무서워. 너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엉기고 그러는 거 데이트 알바하면서 배운 거냐?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한빛씨. 얘기할 준비되면 말해줘. 넌 무리하진 말고. 앵두를 위해서 힘내겠다곤 했지만 대체 뭘 조사하면 좋을까요? 물어봐도 난 몰라. 근데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앵두네 집에 이 괴현상, 침대 밑에 남자가 몇 번이나 나타났잖아. 어쩌면 이건 앵두와 연관이 있어서 발생한 괴현상일지도 몰라. 호의, 질투, 악의. 도시 전설의 대부분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되거든. 그런 쪽으로 조사해보면 어때? 뭐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연관성. 알겠어요, 제스민씨.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조사한다. 체인형 걸쇠는 틈새 보여. 살펴본다. 남자가 숨다면 여기뿐인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자세히 살펴본다. 없네. 앵두야, 괜찮니? 한피타, 지금부터 나랑 같이 있어줄래? 뭐든 다 대답해줄게. 협조할게. 너랑 함께 있을게. 괜찮을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게시글 봤어는 야, 악마냐? 침대 밑에 남자에 대해 짐작 가는 건 없어? 딱히 없어. 웃기고 있네. 하나씨가 올린, 하나씨가 올린 거구나. 깜짝이야. 또 남자에게 공격당했다며. 나는 되도록이면 글을 안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씨는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한대. 왠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 다친 데는 없어? 앵두야, 잃어버린 물건 없고? 응, 괜찮아. 다친 데도 없고 물건도 전혀 훔쳐가지 않았어. 어젯밤에 있었던 일? 떠올리기도 싫겠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줄래? 어젯밤 일... 알았어. 다 얘기해줄게. 어제 모두 돌아간 다음 하나씨가 걱정됐는지 전화를 걸어줬어.
그리고 통화하면서 문을 잘 잠갔는지 확인한 다음 전화를 끊고 뒤돌아섰는데 남자가 있었어? 맞아, 집 안에 있었어. 문은 분명히 잠갔는데 뭐였을까? 도대체 뭐였을까? 괜찮니? 미안, 떠올렸더니 또 무서워져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무리할 필요 없어. 괜찮아, 넌 도와주러 온 거잖니. 협조할게. 그 남자 손에 도끼 같은 걸 들고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때 내가 정신을 잃었나봐. 눈을 떴더니 아침이었거든. 한피타, 너무 무서워. 난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앵두야, 걱정 마. 내가 꼭 도와줄 테니까 일단 진정해. 앵두가 겁을 많이 먹었네. 괴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 조사한다. 도시전설에서는 이 아래에서 튀어나온다 그랬지? 응? 뭐가 있잖아. 어? 나한다 거래. 인형? 앵두한테 인형 보는 취미가 있었나? 확인해보자. 아니 근데 애초에 이게 왜 이렇게 개무서운 인형을. 확실히 사람 한 명이 들어가 공간은 충분해. 그것 위에 달리 빠져나갈 게 없어 보이는데? 앵두야, 이거 네 거야? 어? 이게 뭔데? 내 물건은 아니야. 이거 어디서 찾았니?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어. 어쩜 진짜야? 한피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무슨 의미가 있긴 할까? 미안, 나도 전혀 짐작이 안 가. 찝찝하니까 이건 일단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내 연락 때문에 많이 걱정했지. 앵두는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묻지 말아줄래? 그 대신 앵두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대신해줄 순 있어. 자세한 얘기 해주시겠어요? 하나씨, 연락 주셨을 때 못 들은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어젯밤 우리가 돌아간 후에 앵두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내가 앵두를 만나러 왔는데 앵두가 쓰러져 있었어. 내가 곧장 보살피긴 했는데 무척 혼란스러워 보였어. 그래서 조금 진정된 후에 얘기를 듣고 너한테도 연락했던 거야. 끝이야? 가방, 소품, 만화, 책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네. 딱히 이상한 점 못 찾겠어. 앵두의 깔끔한 성격이 엿보여. 서반 안쪽까지 잘 정돈됐어. 창문은 단단히 잠겨있어. 진입 흔적도 없고. 그러다 본다? 베란다에 쓸만한 장소가 없어 보여. 다 봤죠? 정보를 정리해보자. 수차례 나타난 침대 밑에 남자. 침대 밑에 남자가 누구 앞에 나타났더라? 앵두. 남자는 앵두 앞에 나타났어. 앵두를 노리는 이 괴현상은 정체가 뭘까? 기척을 느끼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생존 방법이라고 한다. 앵두는 문 단속을 하면서 통화했다고 말했어. 그렇다면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을 가능성은 없겠네. 다 맞는데 이거? 아 이거 아까 본 거잖아. 아. 세트!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그림자 앵두를 공격했던 남자인가? 맞는 거 같긴 한데 뭘 하는 거지? 아니란 건 알지만 유령 같아서 너무 무서워. 난 걸어서 통과해야 하는 유령의 집도 무섭다고. 자세히 본다.
남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자.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선반을 살펴보는 모습 같아. 몰래 들어와서 선반에 있는 앵두의 물건을 뒤지는 건가? 앵두한테 관심 있나? 소름 돋아. 이 그림자는 남자처럼 보이니까 어제 앵두 앞에 나타났던 녀석일지도 몰라. 안경을 쓰고 있네. 앵두를 승격한 남자의 그림자를 유심히 관찰하자. 그런데 딱히 공격하는 걸로는 안 보인단 말이지.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건가? 왜? 소름 끼쳐. 유심히 보니 그림자는 침대 밑에서 나타난 것 같아. 침대 밑에서 나타나면 어쩌자는 건데 아무리 문단속을 단단히 해도 소용이 없잖아. 이 남자가 나타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뭔가 쓰러져 있어. 아참, 이건 염시로 본 거지? 이건 앵두? 혹시 여기서 쓰러졌었나? 자세히 본다. 진짜 앵두야? 네가 기절했던 곳이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부근이니? 맞아, 하나씨랑 통화하면서 창문이랑 현관문을 잘 잠갔는지 확인했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그냥 직감이지 뭐. 혹시 저번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했던 거랑 상관이 있어? 그렇지 뭐. 헤헤.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침대 밑에 남자의 목적은 대체 뭘까? 그런데 잠깐만, 어쩌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 한빛씨, 침대 밑에 남자의 특징을 떠올려보세요.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침대 밑에 남자의 특징은 침대 밑에 남자는 도끼나 손도끼로 집주인을 죽이려고 했었죠. 맞아, 그런 이야기로 유명하지. 하지만 앵두는 실제로 공격당하진 않았어. 그러면 앵두 앞에 나타난 남자는 뭘 어쩌고 싶었던 걸까? 앵두를 갑자기 눈앞에 등장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걸까? 암시로 본 그림자의 움직임을 봐도 그런 것 같아. 설마 정말로 앵두에게 관심이 있나? 그렇다면 이 괴현상은 침대 밑에 남자가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문을 단단히 잠근 집의 침대 밑에 나타나는 걸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야. 잠근 거 맞아? 정말 이게 맞을까? 신중히 생각해보자. 앵두를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문단속을 해도 남자는 침대 밑에서 계속 나타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대, 밑을, 집에 있는 물건으로 막아보면 어떨까? 그래, 이건 당연히 여기로 귀결을 해야지. 나도 어릴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침대 밑을 집에 있는 물건으로 막아보면 어떨까? 침대 밑에서 나타났을까? 아예 막아버리면 다시 못 나오지 않을까? 앵두야. 뭐야. 막아보자고. 뭐야. 하나씨는 앵두를 공격한 괴현상이 뭔지 혹시 짐작하세요? 짐작이라. 앵두는 예쁘니까 못된 변태에게 스토킹 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혹시 전 남자친구? 전 남친이 스토킹을 해서 여기로 이사했다고 했거든. 스토킹이요? 하지만 넌 유령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관계없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네. 아니요, 그런 사람의 집착이 괴현상을 낳을 수도 있대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 여길 막아버리면 영차. 됐어, 이제 문제없어. 침대 밑에 남자 입장에선 출입구가 완전히 막힌 거잖아. 이젠 절대로 못 나와. 못 나오겠지?
앵두야 미안. 하나씨한테 전남친 얘기를 들었는데 숨길 생각은 아니었고 이번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인간의 그런 감정이 괴현상을 낳을 수도 있거든. 혹시 괜찮다면 말해줄 수 있어? 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 2년 전쯤이었나? 사귄 기간이 고작 한 달 남짓이랑 전 남친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속이 심한 사람이었어. 어제 말한 스토킹 비슷한 일이 그 전 남친 얘기였어. 너 설마 렌탈 여친으로 전 남친 사귀었냐? 이것 봐라. 전 남친에 대해 좀 더 가르쳐줄 수 있을까? 30살쯤 되고 키랑 체격은 보통이야.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데 젠체할 때가 많았어. 내 생활 방식에 참견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등 잔소리도 종종 했더랬지. 결벽증도 있고 신경질적인데 그걸 나한테까지 강요해서 무서웠어. 아하, 그래서 한 달 만에 헤어졌구나. 응. 헤어지고 나서도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보자고 연락한 적도 있어. 그때쯤 이 빌라가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치듯이 이사한 거야. 야, 잠깐만. 그러면 2년 전이면은 30살에 21살을 사귄 거야? 이런. 그렇구나. 알았어. 고마워. 스토킹이라. 전남친의 집착이 그런 괴현상을 낳았을까? 빛! 난 이만 가볼까 하는데. 네? 아, 벌써 밖이 어둡네. 근데 저는 오늘 앵두랑 같이 있으려고요. 그래? 센터장은 센터로 돌아오랬는데 정말 그래도 돼? 하지만 조금 전에 센터의 역할이 어쨌느니 빛이 어쨌느냐는 메시지가 왔던데. 그렇긴 하지만 친구를 버릴 순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구나. 그럼 오늘은 내가 같이 있을게. 집에서 갈아입을 옷만 챙겨서 금방 오려고. 아, 정말요? 그래주신 고맙죠. 이 자식 뭐야? 너도 가서 좀 쉬어야지. 좁은 집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없잖니. 하긴 하나씩 함께 있어준다면 그렇겠네요. 그럼 한삐사 하려고. 앵두야, 그치만 하나씨가 함께 있어주신대. 그리고 침대 밑에 남자에 대한 대책도 세웠어. 아마 침대 밑에서 남자가 나올 일은 없을 거야. 아마도. 아, 정말? 고마워 한삐사. 응, 오늘은 푹 쉬어도 돼. 한삐사, 역시 넌 내 절친이야. 네 말을 듣길 정말 잘했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제발. 어? 응, 아닐 거야. 기분 탓이겠지. 핫피스가 이제 침대에서 남자가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잖아. 참, 하나씨가 곧 근처에 도착할 텐데. 마중 나갈까?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왠지 더 무서워. 개 무섭네. 어째서? 뭐야? 다스케테 이타다키마 사스케테. 하나씨 빨리 오세요. 빨리요. 뭐지? 오 마이 갓. 아, 얼른 돌아와. 어서 당신에겐 있지요 불가사의한 힘이. 저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무엇이 보일지 궁금하군요. 도시전설 해체센터. 땡큐 for playing. 오, 솔직히 기대 이상이에요. 오, 아이씨, 괜찮은데요? 일단
일단 지금 여기까지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